예, 부산광역시 의사회 부회장 허준입니다. 처음에 추첨을 해서 발표를 하려 했지만 기호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 기호순으로 먼저 후보자들의 인사와 정견 발표를 듣고 각자 자리에 순서대로 착석을 하겠습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각 발언 시간에 대해서는 타이머를 무대 왼편 작은 스크린에 표시를 했습니다. 시간 초과 시에 알려주시고 발언 시간 30초 전에 제가 이 종을 한번 먼저 울리겠습니다. 만약에 발언 시간이 초과가 되면 발언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태구 후보님께서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김태구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 의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1번 김태구 후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장선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이를 준비해 주신 부산광역시 의사회 김태진 회장님과 박연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회원 여러분, 한겨울 찬바람만큼이나 현재 대한민국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직무가 중지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사회 모든 영역에 미칠 여파를 국민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안에 질서가 안정되고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년의 시간이 다 지나도록 의대 정원 문제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들어가는 전공의의 마음과 허탈해하는 의대생을 생각하면 가슴을 짓누르는 분노를 참기 어렵습니다. 한겨울 날씨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결기는 추위만큼 날려버릴 만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 없이 시간이 흐른다면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이번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폭할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내각은 의대 정원 문제가 가져올 사회적인 파급력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공의 모집과 의대 신입생 모집을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실기에 교육과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국가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행정권을 남용하고 전공의를 처단의 대상으로 삼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의와 합리적인 정책으로 국민을 지켜야 할 공직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의료에는 수많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으로 둔갑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국회는 틈만 나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의료계를 억압의 사슬로 칭칭 동여매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면허조차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의료법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수많은 무면허가 판을 치고 선무당 같은 한방의 국민 현혹에도 전통과학 양성이라는 무지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만들어 의료 시스템을 공격하는 위험한 정치 노름에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호 1번 김태구와 앞장서서 비정상의 상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건강보험심의위원회 심사평가의 역할을 충실히 요구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다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김태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고요. 준비해 오신 거는 많은 걸로 압니다만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또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야기하시고 요점 정리하시고 하는 것도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준비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강희경입니다. 네, 부산에 오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산은
제가 인사를 안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 의사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2번 강희경입니다. 부산은 저희 스승님께서 의협을 마지막으로 4년간 펼치셨던 곳으로 부산을 저희 스승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2의 고향이라고 하시기에 저도 부산이 항상 친근하게 느껴져 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회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결심한 지가 이제 4주째입니다. 부산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저의 출마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주는 제 생애에서 가장 바쁘면서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선후배, 동료 선생님들과 만나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료를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오셨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를 정말 지지하지만 회비를 내지 않아서 선거권이 없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처럼 우리 회장 선거도 이 회비의 납부와 상관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의협 회장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의 의료 대란, 의료 농단, 저희는 어제부터 이것을 의료 내란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 의료 내란을 해결하고자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 한 몸을 불사르고자 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정부의 불통, 뿌리 깊은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불신,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 집단을 먹잇감으로 삼아온 정치계의 관행이 이 사태의 원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협도 못지않게 불통이라고들 합니다. 회비를 내는 회원이 반도되지 않고 그간 회장이 쭉 특정 직역에서만 선출되어 왔으니 의협의 대표성이 있느냐 의문에 반박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제는 밖에서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해결이 됩니다. 기호 2번 강희경에게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계의 보상체계, 사법리스크, 의료전달체계 등 산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가 투쟁해왔지만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는 다들 모여 앉아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저께 이러한 미팅 자리를 사실은 추진을 해보았습니다.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서 의대생 학생들 다들 모여서 그리고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부탁드려서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오픈으로 이야기해보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고 네, 앉아서 그렇게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30초 전에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30초가 한 번 눌렸고 두 번 눌렸고요. 예. 죄송합니다. 소리 안 들렸으면 미안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예. 네,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호 3번 주소 후보님. 부산광역시의원 여러분, 주수호입니다. 방송사에 많이 나와 있네요. 금년 2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데일리 브리핑했습니다. 그 첫날 브리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자분들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브리핑 끝난 다음에 제가 질문들을 하라 그랬더니 프로에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다 옳다. 맞는 얘기 같다. 그런데 이렇게 꼭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평상시에 잘 좀 하지 그랬습니까? 당신네들이. 왜 우리 의사들이 평상시에 20년, 30년 전부터 이대로는 대한민국 의료가 유지될 수 없다고 이렇게 국가 독점의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는 한 우리 의사들은 진료실 내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를 할 수가 없고 환자들은 선택 가능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어제 오늘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간 우리들 얘기를 당신들이 똑바로 전달했었으면은 정치권과 국민들이 우리들 얘기를 받아들였을 것이고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2월 4일
의협회장 후보들의 기호 추첨이 있었습니다. 의협에서 방송사들이었어요 그날. 12월 10일 날 처음으로 선관위 주최 후보 초청 토론회가 있었는데 MBC, SBS 한두 군데가 온 게 아니에요 방송사들이.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 의사들이 옛날에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 얘기를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를 전달 안 해줬던 거예요.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야 그때서야 언론이 주목하고 그때서야 정치권들이 듣는 척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싸울 때예요.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우리의 얘기를 언론이, 정치권이, 국민들이 귀담아 듣고 이게 밥그릇 싸움이 아니었구나. 진짜로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가슴을 열고 귀를 열고 진솔하게 받아들일 싸워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그래 니들이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는 볼게.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얘기를 진솔하게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이고 그 싸움의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착석해 주시고 4번 이동욱 후보님 준비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기호 4번 이동욱입니다. 경기도 의사회 회장입니다. 지금은 사상 초유의 일이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없던 1년 동안 의대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무려 1년간이나 떠나 있는 누구도 상상 못했던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의료계는 미래를 잃어버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방황하고 있고 우리 기성 의사분들도 많은 변화가 지금 의료 대란 이후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세에 저는 대한의사협회 보궐선거가 벌어지고 있고 또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이 나라도 경랑의 시대입니다. 이 난세에 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하게 된 것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해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5명의 후보 중에서 누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느냐? 저는 지난 1년 동안 전공의 의대생들과 함께 55차례 폭염 속에서 눈비를 2차례 맞으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처절하게 싸워왔고 감히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대통령실 앞에서 134일 동안 피켓을 들고 의료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때로는 많이 의사회 회장으로서 많이 얻어맞았고 또 의대생들과 함께 피를 흘리면서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또 전공의 수입이 없는 전공의들을 위해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경찰의 처벌이 두려워서 모두 두려워할 때 회장이 책임지겠다 해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전공의들을 지원해왔고 지금까지 10개월간 지원한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소송도 모두가 꺼려할 때 전국적으로 경기도의사에서 지원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전공의 사직이 지금 사직의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싸우다 보니까 저 사람은 투쟁만 하고 협상이나 소통이나 문제 해결 능력은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2만 6천 명 회원들의 직선제로 선출된 경기도 의사회 회장입니다. 교수, 개원이, 전공의 다양한 직역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제가 의사회 회장 회무를 하는 것을 보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2만 6천 명이 검증하여 재선 때는 가장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지지로 2만 6천 명 경기도 의사회 회원들이 검증한 후보입니다. 투쟁력과 협상력이 검증된 후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후보 이동욱입니다. 뽑아주시면 여러분들의 이 어려운 난세에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동욱 후보님.
자, 5번 최한나 후보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최한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만나 뵙게 된 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부산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기호 5번 최한나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저 최한나가 내놓은 답은 일관성과 원칙을 지키며 사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후배들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1년 동안 우리 후배들, 그들의 희생을 의미 없게, 성과 없게 이렇게 둘 수 없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의정 갈등 속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보여준 단일 대우는 많은 선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우리 선배들은 후배들의 뜻을 더해주지 못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주장한 원칙, 또 대전협과 의대협의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최한나는 오늘 회장 후보로서 저와 동료들 그리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함께 만들어갈 의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가장 우선 의협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회복합니다. 결국 이것을 이루지 못해서 탄핵이 된 전 집행부의 대변인으로서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를 포함한 젊은 의사들에게 이름뿐인 자리가 아닌 목표 한 발을 직접 이룰 수 있는 권한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대생도 회무에 참여하여 의견을 낼 기회를 주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직위만 나눠 갖는 의협이 아니라 실제 권한을 나누고 입장을 조율하여 의협의 힘을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협으로 힘을 모으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갈라치기에 힘이 빠져 의협은 역시 안 돼. 라는 패배주의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인재를 모으고 혁신적으로 나아가는 회장이 될 것입니다. 노력하겠다, 책임지겠다. 말뿐이 아닌 결단할 때 결단해서 결과로 여러분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윤석열 정부가 무너졌지만 정부는 답이 없습니다. 이 사태는 우리만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선택분업, 원전 재검토, 수탁고시, 기타 등등은 나머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해낼 수 없습니다. 1년간 후배들의 고통과 그 희생을 생각해서 이제는 의협으로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한나 후보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5분의 후보자들의 인사와 정견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